자, 파일 여시고 열기. 저희들 교재 25페이지 자, 앞에 봅니다. 파일이 혹시 안 열리시는 분들은 여기 파일 형식의 목록 단추 눌러서 모든 엑셀 파일로 바꿔놓으세요. 지금 아마 매크로 사용 통합문서라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모든 엑셀 파일 보이세요? 네, 그걸로 바꿔놓으시면 파일 목록이 이렇게 다 보일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교재 25페이지. 자, 1번. 그림 이쪽에 기본 작업 2-1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그림 아래쪽에 B5, B5, B6, B7, B9, B10, B12, B13, B13, B14, C14, 00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시오. 자, 일단 거기 셀 표기, 셀 범위 표기 방법들이 쭉 보이는 거 보이세요? 네? 셀 범위 이렇게 표기한다 그랬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럼 지금 셀 범위가 총 몇 개 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보이죠? 요건 어떤 의미냐면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때 무슨 키 활용한다고요? 떨어져 있는 범위 선택하실 때 무슨 키를 이용한다고요? 컨트롤 키 이용합니다. 컨트롤 키 사용법 다시 보여드립니다. B5, B6 먼저 컨트롤 키 누르는 거 아닙니다. 그냥 B5, B6 선택. 그리고 나서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머지 B7에서 B9. 네? 저장을 할 때 그 파일을 선택하고 저장을 해버렸어요. 이러자 30초만 기다리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잘못 선택하셨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떨어져 있는 범위를 동시에 선택하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일 그때 컨트롤 키를 이용하는데 컨트롤 키 사용법
BO, BU, 셀이나 셀 범위를 먼저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B7에서 B9, B10에서 B12, 그 다음 B13, B13, 이번엔 좌우로 해야 되겠네. B13, C13, 그 다음에 B14, C14, 이렇게. 도중에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기능 여기 있죠. 자, 왜 이렇게 작업을 하죠? 원리를 터득하고 가세요. 왜 이렇게 작업을 합니까? 그냥 범위 설정,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범위 설정,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5번을. 귀찮고 힘드니까 뭐 한 방에 끝을 내려고 셀 범위를 선택한 겁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이렇게 먼저 선택한다는 게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 선택되지 않아요. 제가 그 중에서 먼저 컨트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내용 필요한 내용 먼저 하나 선택. 그러고 나서 컨트롤을 누르시고 나머지 선택. 천천히 안 하면 부분 보고 그만큼 비비면 그다음 문제 나와. 그리고 그만큼. 그러니까 방금 그게 안 되는 거는 컨트롤을 먼저 눌러서. 자, 그 다음 D4에서 H4 영역은 자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죠. 크말 시험에는 셀 범위라는 표현을 쓰는 게 보통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료에서. 근데 영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영역에 대해서 가로 가운데 맞춤, 가로 방향 가운데 맞춤. 여기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스타일. 자, 글꼴 스타일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잠깐 보셨냐면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저 화면 보세요. 셀 서식 대화 상자 안에 글꼴 탭에 가시면 글꼴 스타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굵게와 기울인 꼴의 조합입니다. 이 두 개의 단추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창을 열어서 작업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굵게 여기 있네요. 채우기 색, 배경색. 이런 위치를 이제 여러분들 알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주 반복해서. 오늘 잘 됐다고 내일 생각이 안 나면 그건 모르는 겁니다. 누가 질문하면 어디에 있다라고 딱 이야기할 정도 되면 그 완벽하게 아는 겁니다. 채우기색, 배경색, 목록 단추 눌러서 표준색 주황, 표준색 영역에 있는 주황 색깔 이름 확인합니다. 클릭. 동그라미 2번 D5에서 H. 제 수업할 때 제가 지난주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내용 순차적으로 완벽하게 못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도중에 질문하기 그러시면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지금 하는 내용은 수업에 하나 놓친다고 해서 전체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면 제가 조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해 두시다 따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D5에서 H12 영역 셀 범위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는 용어 오늘 어디서 들어보셨죠? 셀 서식 대화 상자 안에서 보셨습니다.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1 그리고 범주, 사용자 범주, 분류, 사용자 지정 선택. 일단 기존에 있던 거 다 지우세요. 천 단위 구분계와 숫자 뒤에 개를 얘와 같이 표시하시고 표시에 5, 6, 7, 8이면 5,678개 그 다음 0은 0개로 나오게끔 하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천 단위 구분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코드로 조합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샵, 샵, 제로라고 외우고 계시고요. 이건 시험 준비용입니다. 이건 이야기는 만병통치약점 쓰이고 그 다음에 공통된 내용이 뭐라고요?
이게 0일 때 0으로 표시해주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통된 내용이 뭐라고요? 예, 이중따옴표 인풋 처리 확인. 그 다음 이번에 가운데 줄 두 번째 줄 H14 죄송합니다. D14에서 H14 영역은 여기네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아까 소수점 자리수 조정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었죠? 단순 소수점 자리수는 요거죠. 요거. 그래서 뭐 느리시든지 줄이시든지 해서 적당히 조절해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갑니다. B3에서 어디니까 B3에서 I14까지 요 범위에 영역에 모든 테두리 작업이네요. 테두리 작업은 글꼴 그룹에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목록 단추 눌러서 테두리 목록 단추 눌러서 모든 테두리 적용하시고 그렇게 한 후 굵은 상자 테두리를 적용하고 표시. 그럼 다시 테두리 작업하러 다시 갑니다. 목록 단추 눌러서 굵은 상자 테두리 I3에서 I14 I13에서 I14 요 두 개의 셀입니다. 여기 선택 대각선 적용하시오. 여기 셀상에 이렇게 대각선 표시되게끔 하는 거. 이것도 윤곽선 테두리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대각선 모양새가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셀 서식 계약 상자에 가야 됩니다.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1. 셀 서식 계약 상자에 채우기 탭, 죄송합니다. 테두리 탭. 그리고 대각선 작업 여기 두 개의 단추를 이용해서 대각선 작업 확인. (4번) 갑니다. 열머리걸 알파벳이 표시되어 있는 열머리걸 위에 포인트 두시고 검정 화살표 표시 선택키라고 그랬습니다. 클릭 A10 선택. 너비를 2로 조정하고 실제 값을 줘야 되거든요. 수동으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값을 줘야 되니까 서식 목록 단추 눌러서 열너비 2 그리고 확인. C5에서 C12 영역은 시험 준비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시험 준비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 높여서 읽긴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소리내서 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마음속으로 꼭 읽으세요, 같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시고. 그 다음 시험을 보러 갈 생각이 없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 상관이 없다? 아니요. 이게 업무 지시라니까요. 여기 있는 지금 교재에 있는 그 내용이 업무 지시라니까요. 업무 지시를 이해를 못하면 당장 내일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을 보시든 안 보시든 안 보시는 분들은 이거 업무 지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 지시. 이런 해오세요라고 업무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자, C5에서 C12 범위의 영역에 이름을 제품명으로 정의. 이름 정의 어디가 산다고요? 이름 상자에 가서 합니다. 클릭. 제품명 오타 조심하시고 그리고 작업이 끝났네요. 엔터. B13에서 B14 여기 병합된 셀 2개 텍스트 맞춤 가로 균등 분할을 지정하시오. 자,
어제 오늘 다 합쳐서 지난 시간 화요일 목요일 다 합쳐서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텍스트 맞춤 가로 균등 분할로 지정하시오. 들어본 적 없죠? 자, 그러면 일단 셀 서식 작업한다는 건 눈치를 채셨을 거고, 그 중에 내용이 보면 텍스트 맞춤을 했으니까 여기 가면 내용이 있겠죠? 있을 것 같죠? 찾아보니까 실제 없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어디 가야 될까요? 여기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없네요. 그럼 어디 가면 되죠? 그런 걸 제가 가르쳐 드린 겁니다, 이런 게. 엑셀에 모든 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만 뭐 많다면 다 보여드리고 가죠. 이 세상에 있는 예제들 다 가져와서 다 하면 되죠. 여기 없으면 어디 가면 된다고요? 셀스식 대화 상자에 가면 된다.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1. 그러면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맞춤이라는 탭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값을 한번 찾아보면 되죠. 텍스트 맞춤인데 가로 텍스트 맞춤이라는 표현이 텍스트 맞춤이라는 표현이 있군요. 가로 균등 분할이니까 값이. 그럼 가로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하나씩. 가로 균등 분할 여기 있는 이 값이군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실제. 균등 분할 이제 뭔지 잘 모릅니다, 일단. 자, 클릭. 이게 가로 균등 분할입니다. 자, 균등 분할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지금 마트별 합계라는 이 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 열너비가 요만큼이죠. 그 열너비 나누기 글자 수 나누기 5 하면 한자가 차지하는 영역이 나올 겁니다. 그게 균등 분할입니다. 확인.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가르쳐 드린 건 모든 뭐 조목조목 값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린 게 아니고요. 이번 메뉴에서 찾을 수 없으면 어디가 찾으면 된다? 셀스식 대화상자에 가서 찾으면 된다는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거. 균등분할 글자 사이 간격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런 꼴을 이야기합니다. 뭐 이왕 오신 김에 자, 요 작업하실 때 다시 요 두 개의 셀 선택하시고 컨트롤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이지만 화면 봅니다. 컨트롤 1 누르시고 들여쓰기 보이시죠? 좌우 들여쓰기를 이야기합니다. 좌우 들여쓰기. 그러니까 이게 글자가 너무 테두리가 셀 값이 가장자리에 너무 붙어 있잖아요. 보기 싫죠? 그래서 들여쓰기 값을 조정합니다. 한 글자 정도. 한 글자. 이거 값 조절 단추라고 표현할게요. 이거 값 조절 단추. 그래서 1로 설정해 보시고 그냥 좌우를 한 글자씩 들여쓰겠다.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엑셀에서도 이제 그냥 엑셀에서 표 만드는 게 쉽습니까? 엑셀을 여기 좀 사용해 보신 분이 있죠? 엑셀 프로그램 사용하기가 쉽습니까? 엑셀 프로그램에서 표 만드는 게 쉽습니까? 아래한대나 MS 워드라는 프로그램에서 표 만드는 게 쉽습니까? 엑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엑셀로만 표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많이 썼으니까. 근데 실제 근본적으로 표 만드는 건 엑셀 기능이 아닙니다, 원래. 아래한거나 MS 워드에 가면 더 많은 기능들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지던 표를 여기 와서 만들려고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거기서 복잡한 표를 만들다 엑셀에 서 만들려고 그러면. 왜냐면 삽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엑셀은 표 만드는 기능이 근본 기능이 아니라는 거 말았어요. 이건 이 녀석은 표를 만드는 기능이 아닙니다, 원래는. 표의 기능은 아래한거나 MS 워드에 있는 거고. 그러나 여기도 표 만드는 기능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들여쓰기를 이용하면 표를 이쁘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IO인가요? IO 셀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삽입하고 자, 메모라 구현 설명하는 기능 검토 탭에 있다고 했죠. 검토 메모 그룹에 새 메모. 자, 그러면 노란색 박스가 기본적으로 노란색 박스가 뜨죠. 이것도 메모의 내용이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닙니다. 지웁니다. 최고 인기 품목. 이게 메모의 내용입니다. 삽입 여기까지가. 자, 빠져나오실 때 임의의 셀을 선택해서 메모상에서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 메모가 있다는 표시 빨간색 세기 모양 우측 상단에 셀 선택 메모가 있는 셀 선택
항상 표시되도록 하시오. 이 메모 메모 하나에 대해서 항상 표시되도록 하시오.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 항상 표시. 메모 서식에서 메모를 이쁘게 꾸미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춤 자동 크기로 설정하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커서가 이렇게 안에 놓여져 있으면 안 됩니다. 바깥쪽 녹색 부분 테두리 클릭. 그러면 양방향 화살표인 포인트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커서가 안에서 깜빡깜빡거리는 상태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메모 서식 창에서 맞춤 자동 크기 이게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메모의 내용에 맞춰서 메모의 사이즈 크기를 조정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기능이라고 그랬죠. 확인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더 테두리 초록색 테두리 시선 위에 포인트 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메모 서식 그래서 생미선의 채우기 색깔도 변경해 보시고 글꼴에 가서 뭐 글꼴 스타일이나 크기 색깔도 조정을 한번 해보시고 도저히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리고 확인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메모 해제는 이메일 셀을 선택해서 메모 해제 앞으로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저장 단축키가 뭐라고요? 단축키 좀 해보세요. 일단 기능적으로 컨트롤 S 기능적으로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 컨트롤 S 시트의 작업이 끝나면 제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장 단축 꼭 누르세요. 그 이유는 제가 때가 되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2-2로 교재 34페이지 그림 이쪽에 기본 작업 2-2 시트에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동그라미 1번 A1, F1 자, 셀 범위입니다. A1, F1 범위 설정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 기능은 따로 준비되어져 있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글꼴 HY 경고뒤 글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글꼴 그룹의 글꼴 이름 글꼴 목록 단추 눌러서 HY 경고뒤 목록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글꼴 크기 16 글꼴 크기 목록 단추 눌러서 16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15 없네요. 직접 입력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스타일은 셀시시 대화상자 안에 있던 내용이지만 여기 굵게라는 기능이 여기 바로 있으니까 이거 바로 이용하겠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밑줄 실선 밑줄 표현 같이 씁니다. 밑줄이라는 표현 실선이라고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목록 단추가 있네요. 클릭해서 이중 밑줄로 지정하시오. 이중 밑줄 값 선택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자 A4에서 A6, A7에서 A9, B4에서 B6, F4에서 F6, F7에서 F9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셀 범위가 5개가 보이죠? 무슨 의미? 5개의 범위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떨어져 있는 범위들이니까 무슨 키를 이용해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자 컨트롤 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처음부터 컨트롤 키 누르는 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배울 때 잘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잘못 가르쳐 주셔서 그런 겁니다. 솔직히 컨트롤 키를 잘못 가르쳐 주셔서 그런 겁니다. 원래 키부터 원래 누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 고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거죠. 아닌 것 같아요. 보세요. 단시간에 이게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 A4, A6부터 먼저 선택합니다. 컨트롤키 누르는 거 아닙니다. 자, 제 화면 보세요. 이게 이미 다른 셀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여기 A4, A6을 선택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컨트롤키를 먼저 누르고 선택을 하면 이건 3개의 셀을 선택한 게 아니고 4개의 셀을 선택한 겁니다. 이건. 이해되세요, 이제? 그래서 잘못 배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자, A4, A6 선택. 그 다음에 왼쪽 컨트롤키를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선택. A7, A9, B4, B6, F4, F6, F7, F9. 5개 영역. 병합하고 가운데 묻히는 문제가 어딘지 아시니까 클릭하시고 찾아서. 그 다음 A3에서 F3. 잘 되시면 한두 발짝 먼저 가시지 멀리 가지 마세요. A3, 제 틀린 것도 확인해 주셔야죠. A3에서 F3 영역은 셀 스타일 강조 색사. 스타일이 뭐라고요? 스타일이라는 용어. 기존 서식들이면 옥수로 따지면 기승복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리 셀을 이쁘게 꾸미는 내용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어디에? 스타일 그룹 중에 셀 스타일. 목록 단추 눌러서 강조, 자, 이 많은 목록에서 강조색 4라는 목록 값을 찾습니다. 대충 훑어보면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눈치코치껏 보일 겁니다. 목록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3번 갑니다. C4에서 C6. 사용자 지정 표식을 이용하여 사용자 지정 표식이라는 표시 형식이라는, 자, 일단 범위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는 용어 어디서 보셨다고요? 그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셀스식 대화상자 안에서 보셨다. 그럼 셀스식 대화상자를 표시하는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1. 그리고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사용자 지정 선택. 기존에 있던 내용 일단 치웁시다. 이용하여 문자 뒤에 %를 표시하시오. 그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고 표시에는 80 물결 90번 80 물결 90%가 나옵니다. 자, 여기 이 데이터, 자, 이 선택한 셀 범위의 데이터의 종류, 문자. 자,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표시에서 문자를 다루는 코드가 문자 저 내용 그대로 표시해야 되겠네요. 무슨 코드? 골뱅이 서울 부산 대전, 서울 부산 강주 그대로 표시 골뱅이. 그러면 문자 데이터 그대로 표시. 그다음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라고요? 문제 내용 파악하신 거 아닌가요? 문제 안 읽으셨죠? 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문제 같이 읽으시라니까요. 퍼센트라는 문자 표시. 그러면 공통된 내용 퍼센트라는 문자. 그럼 이중 따옴표 묶어서 퍼센트 이중 따옴표. 아까 이중 따옴표 지점 붙인 거랑 별 차이 없는 겁니다. 이건. 확인. 자, 그 다음 3번 두 번째 줄 가운데쯤에 C7 찾았나요? 연극을 한자 연극으로 변환하고,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수정 편집하러 가야 되겠네요. 수정 편집, 기존에 있던 데이터 수정 편집할 수 있는 방법. 네, 더블 클릭 또 F2번 키를 누른다. 또 수식 입력줄을 이용한다. 됐습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 하시던, 자, 연극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단어 선택, 한자 키,
그리고 한자 목록이 보이는 창이 나타나요. 한자 목록 선택, 입력 형태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입력 형태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한자로만 표시합니다. 저희들. 그리고 변환, 그러면 이렇게 수정 완료가 되었네요. 자, 완료된 이 시점, 에? 거기라는 한자 뒤에 커서가 깜빡깜빡 뜨죠. 여기서 엔터 치면 됩니다. 끝. 그런데 이걸 제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데도 또 제가 나중에 실습 제대로 한지 이렇게 확인하러 다니시면 왜 여기다 끝에다가 커서를 옮기세요? 옮기지 말라니까요. 그냥 엔터, 그냥 여기서 엔터 치는 거나 끝에다 옮기는 거나 물론 결과적으로 같지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냥 작업이 끝나면 뭐 그 시점에서 무조건 엔터, 에? 커서 옮기는 거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 뭐 그렇게 하시면 계속 습관이 그렇게 또 붙어갑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내용 3번의 끝부분에 C7셀은 다시 C7셀 선택하시고 셀에 맞춤 지정하시오. 자, 셀에 맞춤이라는 용어를 그저께 오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럼 일단 맞춤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셀을 꾸미는 이야기들이니까 아마 여기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셀 서식 계약 상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맞춤 탭에 가보시면 값이 있는지 한번 쭉 찾아보세요. 텍스트 조정에 셀에 맞춤이라는 게 있네요. 자, 체크. 이건 내용이 좀 앞에 그 네모의 자동 크기하고 좀 내용이 좀 틀립니다. 열너비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 있는 지금 영하라는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 전시회라는 이 내용이 다 보이려면 지금 현재 셀 기준, 셀 크기 기준, 열너비 기준 글자가 작아져야죠. 그래서 그 글자 작아지는 사이즈를 자동으로 맞춰주겠다는 게 셀의 맞춤입니다. 셀에 맞춤해서 나가면 확인해서 나가보시면 요 글자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자동으로. 됐습니까? 자, 그래도 확인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열머리깔 C열과 D열 사이의 경계에 포인트 둡니다. 이 포인트를 크기 조절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해보실래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내용을 다 표시할 수 있으니까 정상적인 사이즈로 돌아왔죠? 한 절반쯤 줄여보실래요? 이게 셀의 맞춤이라는 기능입니다. 네? 적당히 다시 조절하시고. 자, 4번 갑니다. D4에서 D9. 영역의 이름을 배점으로 정의하고 어디 가서 정의한다고요? 이름 상자에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름 상자 사이즈가 적으시면 여기 가운데 점점점 표식이 보일 겁니다. 여기 마우스 포인트가 있으면 이것도 크기 조절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 조절하셔야 됩니다. 자, 도미 설정하시고 이름 상자에 커서 놓으시고 기존에 있던 내용을 일단 지우고 대점 오타 조심 그리고 이름 부여가 끝났습니다. 엔터. 여기 배점이나 오타가 생겼네요. 수정하는 방법은 아무도 제 수업 진행하는데 왜 박자를 좀 맞춰주셔야 재미가 있을 건데 박자를 안 맞춰주시는군요. 자, 수식에 정의된 이런 그룹의 이런 관리자 기억나세요? 예, 여기 가시면 배점, 편집, 그리고 이름 수정 안 할 겁니다. 예, 여기서 한다라는 거 이런 거 알죠? 자, 닫고 나갈게요. 그다음 나머지 첫 줄 절반 부분에 E4에서 E9 영역 셀 범위 선택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보셨네요. 컨트롤 1 표시 형식 탭에 범주 사용자 지정
형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해를 표시하시오. 표시 얘와 같이 표시하시오. 표시의 정수값 2가 2회, 정수값 0이 0회.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내용을 일단 치우시고 숫자를 다루는 코드가 뭐가 있다고요? 0과 샵이라는 코드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0 코드를 써야 됩니까? 샵 코드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 둘 다를 다 써도 사용해도 됩니까? 일단 정수 부분을 표시하기 때문에 0 코드나 샵 코드 하나를 쓰시는 건 무방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0 값일 때 0으로 표시하라고 했거든요. 물론 저게 0이 없긴 하지만 문제 자체에 그럼 이때는 0과 샵 중에 뭐? 0 코드를 꼭 쓰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시험입니다. 현실은 실무에서 샵을 쓰든 0을 쓰든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뭐라고요? 해. 5번 동그라미 5 A3에서 F9 영역 셀 범위의 모든 테두리 적용. 빨리 작업하세요. 테두리 목록 간추려서 모든 테두리 적용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자, 목록 간추려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용어 보이세요? 클릭. 작업이 자, 이 시트 상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장, 단축키 컨트롤 S.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지 않으시면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작업들을 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기본 작업 2-3으로 가겠습니다. 교재 38페이지 엑셀을 좀 알고 여기 오신 분들은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미리 좀 배우고 오신 건 그대로 두시고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기능을 익히시면 되겠죠. 자, 38페이지 그림 위쪽에 기본 작업 2-3 시트에 대하여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그림 아래쪽에 1번 A1, F1 영역은 셀 범위는 H1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빨리 찾으세요. 이제 여기죠. 그 다음 셀 스타일 제목 1. 셀 스타일 어디 있죠? 여기 목록 펼쳐서 제목 1 여기네요. 핵높이 30. 자, 서식에 값을 직접 줘야 되니까 창을 열으셔야 됩니다. 핵높이 값 입력 확인 단축 클릭이나 엔터. 그 다음 C4에서 C1호가요? C4에서 C1호 영역에 데이터의 문자와 숫자 사이에, 자, 여기 문자 부분과 숫자 부분 사이에 뭐 대시를 넣으시오.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은 문자 숫자가 결합이 되어 있는 문자 데이터이군요. 네? 요 사이에 대시가 들어가게끔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슨 기능? 무슨 기능 없습니다. 그냥 F2 나 더블 클릭 커서 위치 대시 입력 완료 엔터.
이게 시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데이터 수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귀찮죠? 근데 별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엑셀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그냥 직접적으로 다 손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귀찮지만 하세요. 네? 이게 이제 100만 개쯤 되면 이제 그때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수식 함수를 배워야 됩니다. 자, 지금은 몇 개 안 되잖아요. 12개 정도 되는데도 귀찮은데 솔직히. 자, 넘어갑시다. 이제 2번 하나 둘 셋 넷 의 영역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래서 세 번째군요. 자,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하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게.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나와 있는 A4, A6 물론 선택하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긴 한데 그냥 순서대로 따라갈 뿐이고요. 그런 다음에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왼쪽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7, A9, A10, A12 드래그 다시 A13, A2로 드래그. 이게 떨어져 있는 범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 A3, H3, A4, A2로 어디입니까? A3, H3 여기 제목 부분과 떨어져 있는 범위 A4와 A2로 왼쪽 컨트롤 키 다시 누르시고 A4부터 A2로까지 범위 설정.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범위를 선택했다는 이야기고요. 채우기 색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하시오. 글꼴 그룹에 채우기 배경색 목록 단추 눌러서 표준색 영역에 있는 노랑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자, 3번 제목의 문자열 앞뒤에 특수문자 O를 삽입하고. 제목이 어느 부분이죠? 이 부분이라는 건 그 정도 센스는 발휘할 수 있겠죠? 제목 부분, 표의 제목 부분.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내용을 수정해서 다른 내용을 추가해야 되는 사항이군요. F2나 더블클릭 수식 입력줄을 이용한다. 그리고 커서 위치를 저는 앞부분부터 처리할게요. 커서 위치하시고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 어떤 방법? 한글 좌면 한자키 블럭이 깜빡깜빡거린 상태에서 그리고 동그라미 흰색 동그라미 첫 화면에 있네요. 맞죠? 자, 그 다음 앞뒤라고 해서 뒤도 해야 되겠네요. 자, 커서 위치 한글 좌우면 입력 한자키를 누른다. 그리고 흰색 동그라미 기호를 찾아서 클릭 삽입. 그리고 엔터. 작업 완료 엔터. 완료가 되는 시점에 엔터. 잠깐만요. 다시 저는 수정하러 들어갈 겁니다. 따라오실 분들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F2나 더블클릭 수십 명 들려온다. 방금 동그라미 입력을 몇 번 했습니까? 2번 했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신 거 알고 계세요? 그걸 처리해 줄 수 있는 컴퓨터의 기능, 똑같은 행동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컴퓨터의 기능, 복사 붙여넣기, 응? 복사 붙여넣기, 임의의 내용을 선택, 드래그, 복사 단축키 외우고 계실 겁니다. 따로 메모 안 할 겁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컨트롤 C, 그리고 커서 위치, 붙여넣기, 컨트롤 V,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단축키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믿고 있을 겁니다. 저는. 됐습니까? 그리고 엔터.
그 다음 그 동그라미 3번의 첫 줄의 가운데 부분 판매가 F4, F1호 찾았습니까? 범위, 영역은 통하 기호로 표시하시오. 혹시 통하라는 용어를 어디서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보신 적 없어요? 여기서 아까 표시 형식에서 여기서 보셨잖아요. 아니면 셀시시 대하상자에도 있었고. 통화. 그래서 앞에 단위가 데이터 앞쪽에 붙어 있다. 그리고 3번에 있는 내용은 모른 척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제가 때가 되면 돌아와서 다시 해드릴게요. 지금은 모른 척 하겠습니다. 4번 갑니다. E4에서 E1호 영역은 셀 범위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까지라고 표시하시오. 표시와 같이 표시하시오. 표시에는 2021년 1월을 2021년 1월까지라고 표시하시오. 자, 질문할게요. 지금 선택해놓은 이 범위 영역의 데이터의 종류는 날짜? 네? 문자라고요? 네, 정답입니다. 문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날짜라 그러면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연, 월, 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근데 이 자료가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야죠. 숫자와 문자가 우리 눈에는 우리 머릿속과 엑셀 프로그램 생각이 좀 틀립니다. 네? 우리는 이걸 직관적으로 날짜의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데이터를 봅니다. 숫자 형태와 문자 형태가 결합이 되어 있는 뭐? 문자. 그렇게 판단이 되어야 문제가 성립하지 않아요. 문자 데이터 뒤에 까지라고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게 데이터가 날짜면 말이 안 맞죠. 그런 논리적인 생각.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연다했으니까 셀스식 대하상자 컨트롤 1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문자 이 내용을 지금 선택해놓은 저 내용을 그대로 다 표시해야 되겠네요. 문자를 원본 그대로 표시 무슨 코드? 골뱅이. 그리고 공통제 들어가는 내용이 뭐라고요? 까지. 이중다운 빼면 끝이지. 작업한 내용이 화면에 잘 보이지 않으시면 열너비 조정하셔도 됩니다. 더블클릭. 요 E열과 F열 사이에 포인트 두시고 크기 조절 포인트 상태에서 더블클릭. 자, 5번. 요거 5번까지 마무리하고 싶시다. A3에서 H15, A3에서 H15, 1호. 영역 셀 범위는 모든 테두리. 여기네요. 모든 테두리. 선 스타일, 실선, 테두리 색, 표준색, 파랑으로 적용하여. 이게 아니군요, 그러면. 자, 잠깐만요. 이거 잠깐 대기. 제 화면 보세요. 지금 이거 색깔이 검정 색깔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파란 색깔로 하라네요. 선 색깔의.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셀스식 대하상자, 범위 설정, 셀스식 대하상자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테두리 탭에 가셔서 선 스타일, 실선, 요겁니다. 기본값으로 선택되어 있는 요거. 그 다음에 선색, 밑에 색, 표준색 영역의 파랑, 그리고 모든 테두리. 자, 앞에 봅니다. 이런 단추를 이용해서 가로 3개, 세로 3개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위에 보시면 미리 설정이 없음, 안쪽, 뭐 윤곽선, 없음, 윤곽선, 안쪽 하시든지 이게 모든 테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밑에 있는 단추를 이용하시든지 설정 단추를 이용하시든지.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번에 파란 색깔. 자, 그 다음 5번 두 번째 줄에 E17 셀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위하여 YYY 연 MM월 DD1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한자로. 코드 값 다 나와 있네요.
기본 날짜를 어떻게? 이렇게 코드화 시켜서 표시하겠다. 세일스식 대화 상자에 들어갑니다. 컨트롤 1. 이런 내용이 여기 없거든요. 없어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범주 사용자 지정 선택하시고 형식 입력의 내용 주시고, 자, 연도 관리하는 코드가 뭐라고요? Y. 문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연. 공통된 내용은 한자연입니다. 연도 4자리 Y 4개. 공통된 내용 한자연입니다. 이중따옴표 묶어서 한글연. 그리고 블럭이 깜빡깜빡거리는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른다. 그리고 한자는 문제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선택, 도구 선택. 그리고 키보드상에 있는 기호는 그냥 쓴다. 스페이스, 공백 문자. 그리고 월 관리하는 코드가 M이라고 했습니다. M 몇 개? 2개. 문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공통된 내용 한자 월입니다. 이중 따옴표 묶어서 월, 한자 월 선택하시고 스페이스 공백. 일자를 관리하는 코드 D입니다. D 몇 개? 2개. 한자로 바꿔야죠. 한자키. 나가보시면 이렇게 바뀌어져 있겠죠.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장. 거기 한 문제 정도 빠진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때가 되면 돌아와서 할 테니까 저장해 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35분부터 진행할게요.